애틀랜타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물잔을 채우던 젊은 흑인 웨이트리스는 부유한 남자의 손에 있는 무언가에 걸음을 멈췄다. 은색 반지에 초록색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보석함에 숨겨둔 것과 똑같았다. 그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우리 엄마도 저런 반지가 있어요 라고 말했다. 남자는 얼어붙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녀를 유령이라도 본 듯 쳐다보았다. 그 한마디가 30년간 묻혀여 있던 비밀을 풀어내고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즐기세요. 애틀랜타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실버 오크스의 야간 근무는 여느 때와 같이 시작되었다. 28세의 다니엘은 흔들림 없는 손으로 앞치마를 묶었지만 눈은 피곤했다. 오래된 피로였다. 그녀의 유니폼은 깨끗했지만 낡았고 운동화는 빛이 바랬으며 대부분의 손님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부유한 커플들은 샴페인과 굴을 즐기며 웃고 있었다. 그녀는 공기처럼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존재하지만 눈에 띄지 않았다. 와인과 참치, 카르파치오가 담긴 쟁반을 들고 6번 테이블로 다가가던 중 빛이 반짝였다. 유리잔 때문이 아니었다. 반지였다. 작은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인 초록색 에메랄드가 박힌 빈티지은 반지. 그녀의 어머니가 평생 가지고 있던 것과 정확히 같았다. 다니엘은 잠시 멈췄다. 테이블에 앉은 남자는 전화에 몰두해 그녀가 멈춘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웃기네요. 우리 엄마도 저런 반지가 있어요. 남자는 멈추고 쟁반을 보고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그의 표정이 지루함에서 충격으로 바뀌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테이블에서 떼며 보호하려는 듯 했다. 당신 어머니의 이름은? 다니엘은 눈을 깜빡였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왜? 그 반지 때문이었다. 유일무이한 반지였다. 그녀의 속이 내려앉았다. 그녀의 이름은 신시아 밀러. 하지만 당신이 아실 것 같진 않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테이블을 응시했다. 주머니에서 100달러 지폐를 꺼내 손도 대지 않은 물잔 아래에 놓았다. 잔돈은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그는 그렇게 일어나 나갔다. 음식도 작별 인사도 없이. 다니엘은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뛰고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그녀의 어머니 이름이 그를 침묵시켰을까? 그리고 그 반지가 갑자기 열리지 않는 문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진 이유는 무엇일까? 다니엘은 알람보다 먼저 깨어났다. 그녀의 스튜디오 아파트는 은퇴한 여성의 집 지하에 있었다. 차가운 바닥, 얇은 벽. 전날 밤 싱크대에서 씻은 같은 유니폼을 입었다. 머리를 단단히 묶었다. 여전히 그 남자를 떠올리며 그의 얼굴, 그의 침묵, 그 반지. 도심으로 가는 버스는 울퉁불퉁한 길을 달렸고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필름처럼 흘렀다. 다니엘은 아버지 없이 자랐다. 신시아 밀러에 의해 길러졌고 그녀는 3가지 일을 했다. 낮에는 청소부, 밤에는 돌봄 제공자, 주말에는 이웃을 위해 케이크를 구워 전기세를 냈다. 아가, 넌 남자가 없어도 네 자신을 알 수 있어. 그녀의 엄마는 항상 말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머니가 그 반지를 응시하며 아픔으로 가득 찬 눈으로 쳐다보던 밤을 기억했다. 실버 오크스에서 다니엘은 존중받았지만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일을 잘했다. 무례한 손님에게 미소를 지었고 늦게까지 일했고 교대 근무를 대신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말하지 않고 그녀 주변에서 말했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들어섰을 때 그녀의 속이 뒤집혔다. 그가 있었다. 다시 27번 테이블에. 같은 얼음 같은 자세. 같은 비싼 블레이저. 같은 반지.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녀를 보고 있었다. 다니엘, 맞죠? 그녀는 멈췄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다. 네, 메뉴 필요하세요? 아니요, 근무 끝나고 커피를 사주고 싶어요. 20분만 시간을 주세요. 정말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눈썹을 올렸다. 실례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당신 어머니 신시아에 관한 일이에요. 제발. 그의 목소리에 뭔가 달랐다. 오만도 통제도 아닌 죄책감이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휴게실에서 다니엘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경고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강한 눈을 가진 부유한 남자를 믿지 마. 하지만 깊은 곳에서 다니엘은 진실을 알고 싶었다. 커피숍은 거의 비어 있었다. 느린 재즈 음악이 배경에 깔려 있었다. 다니엘은 어깨를 펴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들어갔다. 남자는 이미 거기에 있었다. 작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녀가 도착하자 일어섰다. 의자 위에 블레이저를 걸쳤다. 테이블 위에 반지가 있었다. 그의 손가락에서 조심스럽게 벗겨져 기다리고 있었다. 이 반지, 그는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맞춤 제작한 것입니다. 한 쌍으로.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오래전에 사랑했던 여자를 위해. 다니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에메랄드를 응시했다. 부드러운 카페의 빛 아래 그 초록색 반짝임이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것 같았다. 당신 어머니 이름이 신시아였나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아셨나요? 남자는 얼굴을 문지르며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를 알았던 것만이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하지만 나는 약했어요. 내 가족은 흑인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는 감옥에 있었고 그녀는 사무실을 청소했어요. 내 아버지는 나를 버리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녀를 망치겠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턱을 꽉 물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래서 그냥 사라졌군요. 도망쳤어요. 도시를 바꿨어요. 다시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임신한 줄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그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지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혼자서 나를 키웠어요. 임신한 채로 이중 근무를 했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나를 임신시킨 남자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럴 자격 있어요. 더 나쁜 자격도 있어요. 다니엘은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그는 반지를 가리켰다. 당신이 그 말을 했을 때 번개처럼 나를 때렸어요. 그 반지, 당신 어머니의 이름, 모든 것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다니엘, 당신은 내 딸이에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턱선, 눈. 그녀는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을 싫어했다. 그렇다면 증명해요. DNA 검사를 받아요. 받을게요.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제발 아직 떠나지 마세요. 그녀는 일어섰다. 당신은 28년을 이야기와 서명으로 지울 수 없어요. 당신이 학위와 주식 옵션을 얻는 동안 엄마는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녀는 그가 대답하기 전에 나갔다. 손이 떨렸지만 깊은 곳에서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랐다. 다음 날 다니엘은 유령처럼 근무를 했다. 세상은 멀게 느껴졌다. 접시가 부딪히고 부유한 테이블에서 웃음이 울려 퍼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카페에 얼어 있었다. 그 반지, 그 목소리, 그 가능성. 휴식 시간에 그녀는 콘크리트 벤치에 앉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리처드 휘트모어라는 사람 알아요? 반대편이 조용해졌다. 왜 묻니? 그가 레스토랑에 왔어요. 그 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신시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담배를 피우는 소리가 들렸다. 과거가 너무 시끄러워질 때만 피우는 담배였다. 다니엘, 내 말을 들어. 그 남자와 다시 이야기하지 마. 그에게 가까이 가지 마. 알겠니? 그래서 사실이군요.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어요? 그는 나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나와 함께하고 싶었다고. 그의 가족이 그를 위협했고 그가 도망쳤다고. 반지가 한 쌍이었다고. 전화선의 침묵이 슬픔으로 가득 찼다. 엄마, 나는 당신을 이곳에서 보호하려고 했어. 그 남자에게서 널 위해 싸울게라고 말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라지는 남자에게서. 다니엘의 목이 메어왔다. 당신은 내게 말할 생각도 안 했나요? 아니, 왜냐하면 나는 네가 뭘 할지 알았어. 네가 찾아가서 그가 내 마음을 부수듯 네 마음을 부술 거야. 그녀는 힘겹게 삼켰다.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해요. 나를 알고 싶다고 해요. 신시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는 네가 알 수 있는 모든 시간을 가졌어. 단지 그가 내 이야기를 쓰지 못하게 해. 그가 내 이야기를 다시 쓴 것처럼. 전화는 그녀의 근무가 끝나기 직전에 끊겼다.
매니저가 조용히 다가왔다. 7번 테이블에서 온 신사가 이것을 남겼어. 봉투 안에는 송을씨 메모. 내일 오후 6시 오크우드 클리닉. 진실을 알고 싶어요. 당신이 함께 있어야 해요. 알다 리뷰. 다니엘은 메모를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머니의 경고가 귀에 맴돌았지만 그녀의 깊은 내면에서 더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아야 해. 오크우드 클리닉의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다니엘은 속이 뒤틀린 채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숨겨진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베이지색 벽과 가짜 식물들은 그녀가 하려는 일에 비해 너무나 차분해 보였다. 접수원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미스더 휘트모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복도 끝 방 3번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신발이 리놀륨 바닥을 스치며 속삭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앉아 있었다. 곧게 앉아 손을 모으고 갈색 봉투가 앞에 놓여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가 일어섰다. 왔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곧바로 봉투로 향했다. 그게 테스트 결과인가요? 네, 지난주에 했어요. 조용히. 병원 기록을 얻기 위해 몇 가지 수단을 썼어요. 법적인 절차도 필요했지만 여기 있어요. 그럼 열어보세요. 그는 약간 서툴게 봉긴을 뜯고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빠르게 훑어보더니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촉촉했다. 99.98% 일치해요. 다니엘, 당신은 내 딸이에요. 시간이 멈췄다. 다니엘은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느리게 다가오는 트럭에 치인 듯 충격을 흡수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래서 사실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알았다면 그녀는 손을 다시 들었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그녀는 일어섰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엄마는 당신이 학위나 따고 성을 숨기는 동안 뼈 빠지게 일했어요. 당신은 악당이 아니지만 겁쟁이였어요. 그리고 그 겁쟁이는 한 소녀를 아버지 없이 자라게 했어요.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움이 열기처럼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다니엘은 돌아서서 나가려 했다.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멈췄다. 기회를 주세요. 단 한 번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떠났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다. 아직은. 그녀는 28년 동안 미뤄둔 이야기를 나눠야 하더나 했다.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직접 물어봐야 했다. 더는 반쪽짜리 진실은 없었다. 집은 볶은 양파와 라벤더 향초 냄새가 났다. 신시아는 주방에서 벨페퍼를 썰고 있었다. 앞치마를 단단히 묶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고 있었다. 다니엘은 서두르지 않았다. 지금 얘기해야 해요. 신시아는 멈췄다. 칼을 내려놓고 접시 수건에 손을 닦고 마치 배심원 앞에 서는 것처럼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갔구나? 다니엘은 그녀 맞은편에 앉아놨고 직설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 갔다 왔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에요. 제 아버지예요. 신시아는 울지도 움찔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슴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듯 숨을 내쉬었다.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며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을 알려주면 찾아가서 그가 내게 했던 일을 너에게도 할까봐. 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침묵. 그리고 마침내 신시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19살이었어. 그는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었어. 가족을 떠나 나를 데려가겠다고 했어.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 그는 그 반지를 줬어. 우리가 같은 것을 가질 거라고 했어.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그냥 오지 않았어. 다니엘은 어머니와 반지를 바라보았다. 신시아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여전히 그 무게를 느끼는 듯했다. 1년 동안 매일 밤 그 반지를 끼고 잤어. 울었어. 네가 태어났을 때 그걸 치워버렸어. 너에게 상처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상자에 잠가버렸어. 다니엘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해요. 돈이 아니라 존재로. 신시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멀리 과거의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를 미워하니?
아니, 내가 그를 믿었을 때에 나를 미워해. 하지만 네가 그를 알고 싶다면 나는 막지 않을 거야. 막지 않으실 거예요? 신시아는 일어나 테이블 주위를 돌아 다니엘의 얼굴에 손을 살며시 올렸다. 아가, 네가 처음부터 가져야 했던 것을 원한다고 해서 널 미워하지 않을 거야. 단 한 가지만 약속해줘. 그가 다시 떠나더라도 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그가 진정으로 이르는 것은 네가 가장 강한 여자가 되는 것을 지켜보는 기회였으니까. 고급 레스토랑은 애틀랜타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은 스카이라인의 엽서 같은 전망을 제공했다. 다니엘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마음을 단단히 했다. 그녀는 와인을 원하지 않았다. 아첨도 원하지 않았다. 진실을 원했다. 리처드는 그녀가 다가오자 회색 정장을 입고 은빛 머리를 완벽하게 빗어 넘긴 채 일어섰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름다워 보이는군. 그녀는 미소로 답하지 않았다. 칭찬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앉았다. 웨이터가 스파클링 워터를 가져왔다. 다니엘은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왜 여기로 부르셨나요? 그는 소매를 정리했다. 뭔가 이상했다. 그녀는 그의 턱에서 그걸 볼 수 있었다. DNA 검사 후 실수를 했어요. 누나에게 전화했어요.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의 속이 조여왔다. 그리고 그녀가 집에 왔어요. 당신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면 모든 게 끝난다. 가문의 이름, 유산, 이사회, 자리까지.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장과 우리가 지키기로 맹세했던 유산을 상기시켰어요. 다니엘은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다. 뭘 지키려고요? 흑인 딸을?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그런 뜻은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허용했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으면서 선택의 순간에 다시 침묵을 선택했어요. 리처드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을 지우려는 게 아니야. 단지 이걸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할 시간이 필요해. 다니엘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칼보다 날카로웠다. 당신이 내 아버지가 되는 조건을 정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자랐어요. 하지만 엄마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느끼게 했어요. 이제 와서 편할 때 나를 원한다고요? 닫힌 문 뒤에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녀는 손을 뺐다. 당신은 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녀는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가득 차 있었지만 약하지 않았다. 엄마는 나를 숨기지 않았어요. 나를 짐처럼 느끼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용기를 내세요. 아니면 아예 시도하지 마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녀는 그날 아버지를 잃은 게 아니었다. 아버지라는 환상을 잃은 것이었다. 이틀이 지났다. 다니엘은 그의 문자를 받지 않았다. 제발 읽어주세요 라는 제목의 이메일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일에 몰두했다. 설거지를 하고 동네를 길게 산책했다. 신시아가 한 번 말을 걸려 했지만 다니엘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셋째 날 누군가 노크를 했다. 친구도 낯선 사람도 아니었다. 가죽 서류 가방을 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다니엘 밀러 맞습니까? 네, 저는 리처드 휘트모어 씨의 법률 고문입니다. 이걸 처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는 두꺼운 봉투를 건네고 떠났다. 안에는 2개의 문서와 편지가 있었다. 그녀는 낡은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열었다. 다니엘, 나는 당신을 2번이나 실망시켰고 변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진실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내 이름이 필요 없어요. 내 돈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봉된 것은 당신이 나의 딸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서류입니다. 서명되고 공증되었으며 접수되었습니다. 유언장도 다시 썼습니다. 내 재산의 40%가 당신 이름의 신탁으로 들어갑니다. 자선기부나 매수용이 아니라 내가 싸울 용기를 가지지 못했던 것을 당신이 구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빚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대화하고 싶다면 나는 여기 있을 겁니다. 항상 그렇다이비의 다니엘은 편지를 바라보았다. 가장자리가 눈물로 흐려졌다.
이것은 완전한 마무리가 아니었다. 정확히는 하지만 그녀가 절대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안정적이었다. 예, 나는 나를 버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전화를 들었다. 용서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선택할 준비는 되어 있었다. 다니엘은 해가 진 직후 휘트모어 집의 계단을 올라갔다. 돌로 된 외관은 웅장하고 차가웠다. 고요함이 감도는 부유함. 하지만 오늘 밤 그곳에는 뭔가 부드러운 것이 있었다. 아마도 그녀 때문일지도 혹은 시간이 그렇게 만든 것일지도. 리처드는 마치 몇 시간 동안 그곳에 서 있었던 것처럼 문을 열었다. 네가 올 줄은 몰랐어. 나도 거의 안 올 뻔했어. 그는 옆으로 비켜섰고 그녀는 천천히 들어갔다. 거실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다. 작은 식탁이 둘을 위해 차려져 있었다. 가운데에는 꽃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건보와 콘브레드가 주방에서 끓고 있었다. 그는 의자를 가리키며 긴장한 듯 했다. 오늘 밤은 다르게 하고 싶었어. 완벽하지 않아도 솔직하게. 그녀는 앉았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옆 테이블 위에 나무 상자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들 사이에 놓았다. 반지, 세트의 절반. 이건 항상 쌍으로 있어야 했어. 몇 년 동안 매일 끼고 있었어.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척 할 때도. 이제 내 거야.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금속은 그의 손에서 따뜻해졌다. 에메랄드는 다시 살아난 것처럼 빛났다. 정말로 그동안 간직하고 있었구나. 놓을 수가 없었어. 내가 유일하게 제대로 했던 게 생각났거든. 네 엄마를 사랑했던 것, 비록 소리내어 사랑할 용기는 없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후회뿐만 아니라 겸손함도 보였다. 그들은 먹고 대화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음악, 여행,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평범함에서 위안을 찾았다. 저녁 식사 후 그녀가 문 쪽으로 걸어가자 리처드는 조용히 뒤따랐다. 다니엘, 내가 놓친 것들을 보상할 수는 없지만 네가 허락한다면 네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아버지로서 아니면 단지 나타나는 사람으로서라도. 그녀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약속만 하는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야. 머무르는 아버지가 필요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밤으로 걸어 나갔지만 이번에는 가슴이 더 가벼웠다. 이번에는 문이 닫히지 않았다. 몇 달이 흘렀다. 가을이 애틀랜타의 거리를 금색과 구리색으로 물들였다. 다니엘의 나날은 이제 더 바빴지만 그녀의 영혼을 채우는 방식으로 바빠졌다. 그녀는 더 이상 식탁을 서빙하지 않았다. 그녀는 리처드가 그녀의 어머니 이름으로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신시아 밀러 재단을 운영했다. 이는 흑인 미혼모와 소외된 청소년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다니엘은 그 미션의 얼굴을 넘어 그 자체였다. 재단의 개회식에서 신시아는 앞줄에 앉아 어깨를 펴고 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부드러워졌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세상이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가르쳐 주셨어. 그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를 결코 속이지 않으셨지만 내 가치를 의심하지 않도록 하셨다. 그녀는 청중을 훑어보며 리처드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조용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누군가가 내게 유산을 물려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며 너는 충분해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그 누군가는 내 엄마였어. 그리고 이제 우리 문을 통과하는 모든 아이들이 그 말을 듣기를 원해. 박수가 터졌다. 신시아의 뺨에 조용한 눈물이 흘렀다. 다니엘은 내려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꽉 안아주었다. 방을 채운 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것이었다. 인식이었다. 그날 오후 다니엘이 행사 전단지와 남은 음식을 정리할 때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다가왔다. 도움이 필요해? 그는 키가 크고 갈색 피부에 친절한 눈을 가졌다. 나는 항상 도움이 필요해. 물건 듣는 건 잘해지? 죄책감 빼고는 다 잘 들어. 그녀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니엘은 온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더 나은 것을 얻었다. 치유된 진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광활한 미래. 영감을 주고 도전하며 종종 들리지 않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이야기를 믿는다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강력한 여정이 다가오고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